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맞춰줘서 경제가 네. 경제의 자산이 확 뺏기거나 네. 아니면 버티면서 손해를 보거나 사실은 뭐 네.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버티면서 조금씩 내주는 차라리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그 국민들한테 네. 욕을 먹을 수 있는 네. 자칫하면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건 중국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네. 그 힘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 네, 예. 이게 뭐 한 1조 1천억 달러 네, 수준 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중국의 그 어떤 승리를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국채 확 풀어버리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네. 단방에 끝난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요. 예. 요 의미 좀 이게 과연 얼만큼 유용한 중국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저는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고 하니 중국이 1조 1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국채를 사들이게 된 배경이 미국하고 무역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해요. 근데 아시아 외환 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외환 위기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부족해서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고요. 그랬죠. 그러면 IMF 때.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요. 그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달러가 부족해서 전 세계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런 위기들을 겪게 되면 어느 국가나 달러를 많이 쟁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서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화끈한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국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낼 수 있게.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를 갖다가 이렇게 쟁여놓게 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미국 국채를 팔면 뭘 살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외환보유고로. 자, 그럼 첫 번째 미국 국채를 팔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혼자 미국 국채를 1조 1천억 달러의 시장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늘로 팍 튀어오를 겁니다.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딱 튀면은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할 때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었잖아요. 이거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던진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조금씩 팝니다. 조금씩 팔면서 미국 국채를 팔면서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돌아와요.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돌아와요.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로 가겠죠.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무역 전쟁도 문제지만 환율 전쟁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환율 전쟁이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머징 국가들, 중국하고 무역 경쟁을 하는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전부 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최대한 수출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들 환율 전쟁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중국이 혼자 미국 국채 팔고 달러 팔고 위안화 사면서 위안화 강세로 가게 되면 혼자 중국만 강세로 가게 되면 환율 전쟁의 패자가 돼버리죠. 그렇죠. 물건값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수출가가.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던지면 anyway 미국 국채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중국은 결국에는 대주주가 혼자 주식을 팔다가 망하는 거, 나중에 진짜 헐값에 팔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실제로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미국 국채를 팔면서 위안화를 사게 되면 위안화 절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 전쟁의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실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미국이 정말 흔들릴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국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국채를 이렇게 조금씩 막 던진다고 할 때 미국이 양적 완화 한 번 할 때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양적 완화 하거든요. 그럼 1조 1천억 달러를 나눠서 판다고 할 때 미국이 양적 완화라면 그만큼을 갖다가 실제로 소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실제로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달러를 찍으면서 양적 완화로 가게 되면 실제로 그 정도의 국채를 메워줄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에서 던지는 걸. 중국에서 그래서 한번 혼내주려고 괜히 팔았다가 위안화 절상만 나오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걸 갖다 다 소화를 해버리면서 미국 자체가 흔들리질 않아 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너네 뭐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미국이 망한다. 이 얘기도 벌써 15년 된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조금씩 팔면서 달러를 조금씩 이제 보유하고 싶은 욕구는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뭐 대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좀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하나의 협박용. 그렇죠. 그런 카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쟤네가 그러면 우리 머리 아파. 네,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